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그 프리캐시플로우가 왜 중요한지, 프리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즉 잉여연금의 정의도 살펴봤고, 개념적으로 에비타나 이런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큰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봤었고요.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장기로 끌고 갈 동업자인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러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이란 얘기는 장기에는 이러한 결과들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면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합니다. 아비트라지라는 게 내가 투입하는 거 하나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맞아야 되지만, 그럼 이게 중기나 단기적으로도 맞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수급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M&A 이슈가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막 주주 간에 서로 저기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버피팅이 되면서 주가가 장기적인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어떤 시대적인 흐름상 뭐 다들 기피하는 그 산업의 경우라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이라든가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의 속성이 깨끗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축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현저히 싼 가격에 사서 장기에 오를 수 있는 가치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가치 투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치 투자도 좀 차이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에서는 의미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그 이론적인 부분을 보고 그거의 베리에이션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첫 번째는 연초에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연 말쯤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기업이 프리 캐시플로우 한 해분을 벌었죠. 연 1년, 이게 1이라는 게 올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한 해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만 넣어도 당장 이자가 나오는데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정 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죠. 위험이 그만큼 있는데.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우리가 1년 만에 뭘 들고 있냐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죠. 1년 후에 주식의 가치가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해당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적정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차 할인율로 프리 캐시플로우 기업이 번 거를 할인을 하고 1년 말 시점에 주식에 할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은 만약에 괴리가 있을 수가 없죠. 장기적으로는. 괴리가 있다라면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면 됩니다. 즉 아비트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요렇게 산정한 거보다 싸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샀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겠죠. 그럼 비싸다. 그러면 숏세일링을 하게 됩니다. 공매도를 칠 수가 있겠죠. 물론 개인이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항등식으로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영향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V0라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 후의 주가를 그 시점에 동일한 산식을 통해서 한번 도출을 해보면 V1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의 주가는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벌어들인 거를 한 해 동안 할인한 거. 이때 그 올해의 할인율과 내년의 할인율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내년 말 시점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해 동안 할인한 거 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V2도 마찬가지겠죠. V2는 R3, FCF3, R3, V3에 해당되겠죠. 계속 나가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서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V0는 R1분의 1 플러스 R1분의 FCF1 더하기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를 곱해서 FCF2가 되고 V2에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V2를 또 집어넣어서 또 계속 늘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계속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FCF1, FCF2, FCF3, 4, 5, 6 해가지고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1 플러스 R1부터 1 플러스 RN까지 곱한 거에 기업가치 N년차의 기업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할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 산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미지수 V0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R1, FCF1, R1, R2, FCF2, R1, R2, R3, FCF3 해서 쭉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지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거의 개념상의 모델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상에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낼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궤적도 다 맞아야 되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숫자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소화를 할 수밖에 없고 간소화에 따른 오차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에는 맞아야 되겠지만 중기나 단기에는 이 값이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 꼭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그 투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적정 산식에서 가치를 산출을 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싸면 사고 현저하게 비싸면 팔면 된다라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철학이지 않습니까? 다만 적정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할 수 있느냐가 이게 적용하는 모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일 때는 자기의 모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을 때는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가치 투자의 기본 산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항상 맞을 텐데 이 현재의 주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미지수들을 결정을 해야 돼서 이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상되는 프리 캐시플로우의 평균치를 FCF라고 하고 프리 캐시플로우 하고 이제 이 기간이 없습니다. 평균치로 그냥 하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도 올해, 내년, 내후년의 할인율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할인율, 그 일치하는 할인율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n제곱까지 하고서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FCF는 미래 현금 흐름의 평균치다. 내년치, 내후년치라고 확정된 어떤 금액이 아니라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존속하는 기간 내에 매년 벌어들일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치 정도를 우리가 FCF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평균적인 할인율이 1+R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 예상 할인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 예상하는 것, 그 할인율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할인율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산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1+R이라는 거에 N제곱분의 기업 가치 N제곱. 자, 그런데 우리가 R이 마이너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R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아야 될 거예요. 적어도 대출 이자보다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10%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 플러스 10%면 1.01입니다. 1.01의 N제곱. 이게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1 플러스 1.1의 무한대 제곱은 거의 무한대에 해당됩니다. 즉 V의 그 기업가치 N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1+R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정해진 숫자가 돼서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지는 뭐 이런 개념에 따라서 보면 이거는 0에 가깝게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이해하에, 자, 이 식을 어렵게 돼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정리를 하려면 여기다가 양변에 1+R을 곱해봅니다. 여기다가도 1+R을 곱해보고 여기에다가도 1+R을 각각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R을 곱한 결과는 V0에 1+R을 곱한 거예요. 즉 주가에 1+R을 곱한 거는 여기다 1+R을 곱했으니까 FCF만 남지 않습니까? 제곱인데 1+R을 곱했으니까 1+R분의 FCF 남죠. 세제곱인데 1+R에 R을 곱했으니까 제곱분의 FCF 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하나씩 다 똑같은 액수가 나와요. 똑같은 액수가 남고 여기서 차이는 1+R을 곱한 거에서 차이는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값을 다 없애고 나서 여기 V0 1+R에서 V0를 빼버리면 여기서 요 산식에서 얘를 쫙 빼버리면 바로 V0의 1+R 빼기 V0는, 자, 여기 1에 해당되는 거에 같잖아요. 그러면 얘 없어지고 그래서 V 곱하기 R만 남습니다. FCF 남죠? 각각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나서 남는 거는 빼기 얘 남고, 그 다음에 1+R R을 한 데서 같잖아요. 여기 1이. 그래서 빼고 나면 V의 N제곱 곱하기 R, 1+R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일 수가 없고, 은행이자보다는 높고 은행 대출이자보다도 높은 게 정상일 텐데, 그러한 것들의 평균치가 1%, 그러니까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1.1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분의 정해진 금액, 무한대분의 정해진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금액이 10%가 오지 않습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면 0이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0이죠. 즉 V0 시가총액 곱하기 R을 한 것이 FCF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같다. 무한대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약 정리하면 이것만 남죠. V0 즉 주가 곱하기 R은 주당 FCF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할인율을 FCF로 나눈 것. 즉 FCF라는 평균적인 FCF가 영구히 나오는 연금에 할인을 한 결과가 바로 기업의 주가에 해당된다.
뭐 이게 기업의 FCF라고 본다면 이건 시가총액이 될 거고요. 주가가 된다면 주당 FCF가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은 뭐냐? V0분의 시가총액분의 기업의 FCF 또는 주가분의 주당 FCF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르다. 만약에 R분의 FCF를 한 결과가 영구적으로 FCF가 나오는 것들을 영구 할인한 결과하고 이게 다르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면 됩니다. 비싼 거를 팔면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들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공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공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아비트라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가격이 효율적으로 계산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에 기여가 된다라는 게 공매도를 정교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죠. 뭐 무한대로 자관 리포트를 제시를 해서 안 좋은 소식을 내고 하는 그 결탁된 사기성 공매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안 갖고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질 거야. 언젠가는 중간에 한번 떨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걸 하면서 공매도를 무한정으로 이월해 나가는 그 외국의 그런 그 공매도 투자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쳐진 결과가 이제 시장 내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면 바로 공매도는 그런 왜곡되는 효과를 줄이면서 그 안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식이 확정이 되면 이 경우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 이 산식에서는 무엇을 가정을 했냐? 평균적으로 앞으로 해당 기업이 창출할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앞으로 해당 기업의 할인율을, 평균적인 할인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은 기업의 평균적인 프리캐시플로우와 기업의 평균적인 할인율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안다라면 우리가 적정 가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가치냐?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삼성전자의 향후 100년간의,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 100년으로 줄일게요. 영구지만 향후 100년간의 잉여형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치는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마다 물어봐도 금액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향후 100년간의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할인율이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는 뭐 은행이자보다는 비싸겠죠. 아무래도 은행이자보다는 그 수익의 편차 가능성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애지간한 은행보다 삼성전자가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도 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부여하는 평균적인 잉여현금 프리캐시플로우와 사람마다 부여하는 평균적인 할인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에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고 본인의 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측한 결과를 집어넣는 거라서 사람마다 부여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거 팔아야 돼 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 정도면 싼 거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프리캐시플로우의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할인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 내에서 삼성 동일한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삼성전자를 비싸다고 생각하고 팔고 누구는 싸다고 생각하며 파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역산하면 우리가 주가를 알면 알고 할인율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프리캐시플로우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업의 그 프리캐시플로우의 예상되는 평균치를 안다면 기대하는 할인율도 알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주식액을 결정하는, 주가를 결정하는 것 내지는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기업의 잉여현금과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잉여현금은 뭘로 결정을 했죠? 바로 영업활동 현금과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결정을 했죠. 결국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냐, 평균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과거 5개년 평균의 영업활동 현금을 하한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정성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하한으로 예상할 수 있고, 과거 5개년 평균의 자본적 지출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하한으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한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잉여현금을 도출할 수 있겠다. 그 액수가 클수록 우량한 기업이다. 펀더멘탈이 우량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꿔서 얘기하면 펀더멘탈 우량 기업이 바로 주가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펀더멘탈 우량 기업일수록 할인을 해야 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바로 할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놓치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강좌가 초급 강좌 안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비트라지 개념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동일한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인데 검은색 볼펜이에요. 근데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50원이다. 그러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당연히 50원에서 사겠죠. 동일한 모나미 볼펜인데 내가 50원에 사다가 이쪽에 가면 100원에 팔 수 있고 저쪽에 가면 5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당연히 100원에 가서 팔겠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거라서 50원에 파는 것들은 재고가 빨리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100원에 파는 사람들은 서로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적정가에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일물 이가, 즉 하나의 물건에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아비트라지 내지는 차익거래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물 일가여야 된다라는 거죠. 즉 삼성전자의 가치를 표방하는 기업 가치는 하나여야지 되는데, 다만 이게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예상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정 가격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요 식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정도 되시면 이제 이러한 그 산식 도출하는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껏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현금, 가처분 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가처분 현금의 정의부터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가처분 현금, 프리캐시플로우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할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바로 기업의 가치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할인율이 낮아지겠죠.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 이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V0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인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업 영역에서 사업이 잘 나갈 건지 못 나갈 건지를 왜 열심히 살펴봅니까? 바로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돈 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프리캐시플로우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은 요 두 가지밖에 없다. 다만 프리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장 가깝게는 영업활동 현금과 자본적 지출에 영향을 주었고, 영업활동 현금은 당연히 매출과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가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결국 프리캐시플로우에 해당 기업의 사업 전망부터 정성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요소 모두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초보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겼는데, 이제 전문가 과정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의 의미에서 주가에 무엇이 영향을 주느냐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에서의 의미들을 한번 더 추려보자 이거죠. 여전히 강조하고 드리는 거는 프리캐시플로우는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평균적인 프리캐시플로우다. R은 실적 할인율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평균적인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현재, 과거 실적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로 퍼의 개념을 우리가 도출하실 수가 있어요. 퍼가 20배다, 퍼가 6%, 퍼가 뭐 15다, 퍼가 8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퍼가 뭔가?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도입해 왔던 바로 이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퍼를 보시죠. 퍼라는 거는 시가총액은 퍼 곱하기 에비스로 계산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퍼는 시가총액을 에비스로 나누는 거죠. 주가는 시가총액분의 주식수이고 이는 바로 퍼 곱하기 주당 에빗, 주당 에빗을 에다 퍼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주가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출한 식이 이거죠. 시가총액 곱하기 할인율은 기업의 프리캐시플로우, 미래 예상되는 프리캐시플로우의 평균치죠. 할인율은 미래 예상되는 할인율의 평균치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V0 시가총액은 할인율 분의 FCF. 바로 FCF가 영구적으로 나온다면 영구적인 할인을 한다면 바로 이런 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R은 V0분의 FCF인 거를 우리가 그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V0 곱하기 R이 FCF니까 FCF는 우리가 뭐라고 봤었어요?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거는 특별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캐펙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수준으로 감안해 본다면 바로 에빗이 바로 프리캐시플로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프리캐시플로우와 에비타와 에빗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강좌를 1시간 동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요 흐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V0를 남기고 각각 R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V0분의 V0는 R분의 R로 각각 나눴죠. 이거를 R로 나누고 R로 나누고 R로 나누고 R로 나눴으니까 할인율은 R분의 FCF, R분의 에비타 빼기 캐펙스, R분의 에빗은 R분의 1 곱하기 에빗은 바로 이 R분의 1이 퍼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퍼 곱하기 에빗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왜 R분의 1이 퍼인지를 한번 도출해 보자 이거죠. 퍼는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시가총액을 에빗, 뭐 당기순이라고 보셔도 되고 미래 예상되는 에빗이니까 뭐 영업이익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미 에빗과 당기순이익과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도출하는 식에서 그 의미들을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에빗이라는 것이 왜 당기순이익과 혼용해서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가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종이가 이거예요. 에빗분의 시가총액. 에빗은 이 시가총액이 R분의 FCF지 않습니까? R분의 FCF 이게 그 V0인 시가총액이고 이거를 에빗으로 나눈 거니까 에빗분의 V0는 R 곱하기 에빗의 FCF가 되죠. 왜? V0가 R분의 FCF니까 이거를 에빗으로 나누면 R 곱하기 에빗분의 FCF가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R분의 에비타 마이너스 캐펙스도 R 여기다가 에빗을 곱해주면 즉 이것도 에빗으로 나눠주면 요 산식이 됩니다. 자, R분의 에빗을 에빗으로 나눠주니까 R 곱하기 에빗분의 에빗이죠. 요거를 지금 그 에빗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즉 퍼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R 곱하기 에빗분의 에빗이니까 같은 액수는 지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R분의 1이에요. 아, 퍼가 에빗분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의 의미는 R분의 1, 할인율분의 1이구나. 즉 퍼가 할인율분의 1이니 퍼분의 1은 할인율이 되겠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자, 요거를 요약 정리해서 보면 퍼는 에빗분의 V0가 기본 정의죠. 이거는 R분의 1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V0는 R분의 1 곱하기 에빗이고 R분의 1은 퍼니까 퍼 곱하기 에빗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V0는 R분의 에빗이었지 않습니까? R분의 1이 퍼잖아요. 퍼 곱하기 에빗이다. 맞죠? 다시 도출해봐도 이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 R분의 1이 퍼니까 R은 퍼분의 1이고 바꿔서 얘기하면 시가총액분의 EBIT이 바로 내재 할인율인 R이 된다.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내재 할인율. 다만 EBIT이 뭐냐? 향후 해당 기업이 창출할
평균적인 EBIT이죠. 현재 창출한 현이 아니라 앞으로 창출할 평균적인 EBIT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per 20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per 20은 바로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것이 EBIT 가지고 EBIT의 몇 배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예상이익의 20배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er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er는 R분의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 R이 20분의 1, per분의 1인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5%다. 즉, per 2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기대 수익, 해당 기업의 평균적인 향후 미래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20%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의 주식의 그 per를 가지고 역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그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재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가 투자한 주식은 per가 12밖에 안 돼. 그럼 1 나누기 12 하면 0.083333이에요. 즉 per 10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에 기대하는 평균적인 할인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8.3%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per가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1 나누기 8 해서 바로 per 8은 12.5%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거죠. per가 낮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 기업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치하는 거가 있어서 뭔가 이상하죠? 아니 왜 위험이 높은데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은데 per가 낮을까?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 애매함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그 per가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또 한번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들은 바로 이제껏 힘들게 프리캐시플로우의 의미, 왜 프리캐시플로우가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바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설명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per의 의미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신 다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이제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 안 맞는다면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수급 요인, 그다음에 불확실성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그 무작위로 숫자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한 가치, 즉 프리캐시플로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할인율이 왔다 갔다만 해도 조금만 바뀌어도 주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프리캐시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할인율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본다는 건 무리가 따르죠. 하지만 프리캐시플로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 내지는 기업의 펀더멘탈한 분석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프리캐시플로우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주가가 비슷한 시점에 사서 이게 정상화되기까지 비싸게 사시면 10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뭐 과거 실적에서 과거 주가의 추이로 봤을 때
엄청 비싼 가격에 사셨으면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식은 그 가격이 쌀 때 사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쌀 때 최대한 쌀 때 사시되 그 싸다 비싸다는 거를 사람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투자가 일단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당 들어온 액수의 경우를 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이 싸다. 그러면 배당 들어온 것들을 풀로 투자를 하시고, 내가 산 평균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비싸다 그러면 배당 받은 액수를 이제 다른 투자를 하시는, 다른 투자 대안에다가 더 좋은 투자 대안에다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렇게 간편하거나 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을 하셨다면, 뭐 미적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수학을 하셨다면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 차익거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좀 반복해서 살펴보시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